예, 오늘은 디자인 싱킹, 특히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걸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고객 여정 지도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책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 여정 지도.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 뭐냐면 고객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하고 현장 가보도 하고 현장 간 내용을 가지고 수임하는 포스트에 적어갖고 분류도 하고 재정리도 하고 이거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거 찾기도 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문제의 원인, 이유 원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서비스 여정 지도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객 관찰을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혁신의 기회를 고객에서 찾기 위해서는 고객의 생각과 행동을 정교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걸 하신 거예요. 정교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관찰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던 거가 이 고객 관찰이 생각보다 어렵더라라는 것을 제가 느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의 모든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고객의 머릿속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고객 인터뷰를 할 때 던지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뇌 구조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추론해보고 추정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자기의 머리에 있는 속마음들을 다 얘기하기는 항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 가지 종이컵을 낭비하는지 이런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라 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아까 그래서 김소영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는 완벽히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군요. 예, 그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예. 그 전에 앞전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온 사례인데 아이디오사 케이스를 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Keep the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잔돈이 있는데 잔돈이 저축이 안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누구나 다 자기가 저축을 하고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잔돈, 거스름 돈에 대해서 저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저축할 수 있을까? 근데 전에는 보통 이런 걸 저축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뭐 돼지 저금통에 넣어서 주는데 이게 점점 이제 부가 창출되고 이러면 귀찮아서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속마음인데 그렇다고 일부러 저축을 하고 돼지 저금통에 넣고 이러면 번거로우니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관찰하고 하다가 결국 찾아낸 거가 아하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계좌를 틀 때 특정 샵 이런 맥도날드 이런 샵에 가서 돈을 내고 계산한 것을 잔돈은 자동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저축하도록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더니 2000년도에 최대 250만 명 유치 그 다음에는 1200만 유치해서 대박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했었던 그 기억이 나시죠? 이 케이스의 기본적인 거는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물어보지만 이 사람의 행동, 왜 그걸 안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가 필드 리서치를 했죠. 그래서 고객 관찰도 했고 고객 인터뷰도 했습니다. 다 했죠?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정리할 게 페르소나 작성과 관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빨간색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주의사항 시작! 창업자는 본인 판단이 아닌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자꾸 자기가 지레짐작 판단하고 뭐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매번 수업할 때마다 특정 한 분이 막 회개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은님 뭐 이런 분들이 오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자기 주장을 했네요라고 되게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려는 모습을 막 보여줘서 사람들이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겠죠. 예, 잘 안 된다고요? 예, 저도 잘 안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걸 우리가 작성해요. 이게
요즘 디자인 싱킹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커스터머 저니 맵, 커스터머는 고객이고 저니는 여행이죠. 여정 여행. 맵은 지도고.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커스터머 저니 맵.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고객 여정 지도. 고객이 어떤 여정을 보이는지를 잘 기록하지 않는다. 첫 번째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으면 고객을 일종의 가상의 페르소나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 페르소나가 어떤 서비스 이용 과정들을 거치는지를 시각화하는 게 고객 여정 지도예요. 예를 들면 서비스라는 거가 뭐 서비스가 됐던 상품이 됐던 이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는데 이거를 어떤 절차대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어느 식당 갔더니 거기 서비스가 개판이야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개선해야 돼 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거기에 주문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고객이 만족했는데 기다린 중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쪼개고 보지 않으면은 괜히 엉뚱한 것도 고객은 만족하고 있는데 그거 또 개선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와서 주문하고 들어와서 서비스 이용해서 나가는 것까지를 전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외워야 될 용어가 있죠. 터치포인트. 읽어볼까요? 터치포인트. 터치포인트는 뭐냐면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접점을 터치포인트라고 합니다.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접점.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만난다든가 특정 장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고객이 이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본다든지 고객이 우찌됐던 이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보거나 만나거나 대면하는 곳이 터치포인트예요. 광고판, 웹사이트, 메일링, 또 직접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죠. 인쇄물, 어플리케이션, SNS 이런 것들 다 터치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터치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로축, 세로축을 보는데 가로축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식당을 가기 위해서 보통 뭐 하죠? 진주에서 맛있는 집 가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네, 네이버에서 진주 맛집 쳐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들어가서 먹고 그러시죠? 네. 시청 행복감. 그것도 사실 진리예요. 뭐냐 어디 시청 홍보가나 시청 공무원들이 가는 데 들어간다 뭐 이런데 아주 역시 어르신이라 그렇죠. 갑자기 까먹었어. 그렇죠.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어디다 정보를 서치해서 물어보는 그 프로세스가 서비스 이용 전입니다. 어떤 절차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 물어본다. 진주 맛집 이렇게 물어본다. 어떤 분은 당장 시청 누구한테 전화해본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비스 이용 전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진짜로 이용했을 때의 절차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를 시간 순서를 보는 게 가로축이에요. 그래서 세로축은 뭐냐면 만족도입니다. 세로축에 하단으로 갈수록 배우 불만이 많은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쁨, 해피,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는 레스토랑의 가상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점이 뭐라고요? 점이? 뭐라고요? 점이? 터치포인트. 한 목소리 뭐라고요? 터치포인트.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점이 터치포인트죠. 아까 가로축이 뭐라고 했죠? 시간의 흐름. 서비스 흐름이에요. 세로축이 뭐라고요? 고객이 만족하는 감정 정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어요. 레스토랑을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매출보다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좀 지나갔어요. 인사해요. 그리팅. 그러니까 아주 인사를 잘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딱 둘러보니까 내부 분위기가 괜찮아. 만족했어요. 근데 뭐 하면서 짜증? 기다리는 게 길어서 짜증났어요. 그리고 음식도 기다리는데도 짜증났어요. 주문 기다리는데도 짜증났고 음식 기다리는 거는 이거보다는 덜했지만 계속 짜증났어요. 근데 뭐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죠? 기대했던 것보다 후식이 좋았어.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부터 안 좋던 게 보니까 화장실 갔더니 안 깨끗해. 그리고 걔 돈 계산하려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카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주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든지 주문이 하나 더 들어가서 더 밑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식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여기가 잘하는 게 뭐가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분위기랑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꼭 고쳐야 되겠다. 어디를 고쳐야 돼? 이런 데죠, 이런 데. 또 이런 데죠, 이런 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느 레스토랑이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그 레스토랑 어때? 그 식당 어때? 그러면 거기 서비스 안 좋아, 아니 때는 서비스 좋아라고 얘기할 때 그냥 퉁쳐서 한꺼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뭐가 문제냐? 뭘 고쳐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딱 한 군데만 집중력 빨리 고치자. 뭐부터 고쳐야 돼? 이런 데부터 고치면 전체 손 안 대고 요것만 고쳐줘도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디를 개선할지 찾으려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 관찰을 해보고 실제로 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거는 다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돼요. 감정 상태. 그래서 이게 관찰과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울과기대 학생들의 생각했어요. 인터넷에 왔는데 학생들인 거예요. 학생회관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을 고객 여정 지도로 그린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들어간 학생회관에 막 복잡해. 들어갔더니 카운터 주문 받고 분위기 좋아. 사람들하고 진동매도 잘 받고 주문도 잘 받고 기분 좋았다가 언제 가냐면 커피 먹을 때 사람 바글바글 복세통이고 막 날리고 쉬고 사람 막 부딪히고 커피 쏟을 뻔하고 기분 나빠지고 주문 받고 이런 프로세스는 좋은데 막상 그 커피를 받은 다음부터의 서비스가 엉망이구나 라는 것을 고객 여정 지도로 본 거죠. 그러면 학교 내 학생회관에 소위 말하는 이 커피숍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로 어디에 초점 맞춰 개선해야 돼? 커피를 받은 이후에 여기 먹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개선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 여정 맵을 딱 보니까 어디를 고쳐야 될까라는 감이 딱 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특정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누가 가냐? 가상으로 서울과기대 디자인학과 3학년 여학생 유관순 나이는 몇 학번 뭐에 관심 있고 항상 디자인 작업에 있으니까 각성제인 커피를 먹어줘야 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막 써놓잖아요. 그게 페르소나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르소나.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작성하면 됩니다. 페르소나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이걸 쫙 그리죠. 그리면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죠. 이런 데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문제점을 도출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ERRC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ERRC는 뭐냐? 첫 번째 eliminate 한번 읽어볼까요? eliminate 제거예요. 이거는 빼버리자. 이 서비스 빼버리자. 빼는 거예요. 두 번째 reduce 감소. 아니요, 요거는 요만큼 서비스를 줬는데 요만큼 줄이자. 이게 reduce. 세 번째 raise 요거는 좀 더 서비스를 늘려야겠다. 이런 거죠. 네 번째 create 이건 새롭게 추가해서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RRC는 그냥 간단해요. 아예 없애버리고 줄이고 늘리고 새롭게 넣어주고 그래갖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빼고 줄이고 더하고 아예 새롭게 넣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6차 산업 체험 농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어떻게 콩지은 농장을 이렇게 서치해서 알아보는지부터 프로세스를 해가서 어떻게 여정지를 다니는지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고객이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기대 야심작으로 했던 서비스를 보니까 이용도 안 해갖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럼 그거를 줄이거나 없애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거에서 했던 거는 너무 좋았는데 공간이 협소하든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짧게 돼 있든가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면 그거의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공간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갔다가 나중에 피드백 보니까 근데 아쉬웠던 게 말이죠.
얘랑 뭐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거 하던데 요게 빠져서 아쉬웠어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추가로 넣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고객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분석을 했는데 이런 기준 툴이 없으면 애매하다는 거죠. 뭘 드리고 줄여야 될지. 그럼 그냥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래서 소위 서비스 디자인 싱킹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분석 도구로서 뭘 하냐?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애 둘이서 가상입니다. 애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놀이동산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휴일날, 공휴일날 놀러 가기로 했죠. 당연히 출발 전에 애들은 신났어요. 신나는 애들은 엄마도 뭐 그럭저럭 보통이에요. 아빠는 괜히 간다니까 좋아. 근데 공휴일날 가다 보니까 차가 엄청 밀려. 그럼 누가 제일 짜증나죠? 아빠, 엄마는 짜증나. 예. 애는 그래도 신났어요.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나죠. 그러다가 이제 짜증나는 아빠 뭐 이러다가 열받아갖고 집에 돌아가자 막 애 한번 울리고 뭐 이런 가정들 걸치죠. 이동을 합니다. 딱 입장하려고 봤더니 사람 엄청나게 줄 섰어. 줄 서는데 최소한 2시간 걸리고 그래. 그러면 애들 방에서 울고 난리 났어요. 울고 뭐 아빠 저 빨리 가서 기다려 짜증나 뭐 사줘 난리하죠. 그거 들은 아버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이 고통만 빨리 피해갔으면 좋겠다.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타거나 그러면 갑자기 애들은 기분이 최고로 좋아져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다음으로 좋아집니다. 애 노는 거 보고 엄마는 같이 좋아라 합니다. 근데 아빠는 점점 피곤이 몰려와요. 짜증이 오고 딴 데 가 짱 박혀 있고 싶고 혼자 앉아 있고 싶고 그러다 걸리고 담배 피러 어디 갔다고 했다가 걸리고 다시 쫓겨오서 억지로 타고 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집에 가자 하면 애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빠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다가 결국 집에 도착하면 아빠는 좋아지고 그다음부터는 엄마는 피곤 물려고 빨랫감 입고 그러면 이제 기분은 엉망이 되고 애는 집에 왔으니까 갑자기 잊어먹고 뭘 안 좋았다가 집에 오니까 또 좋아서 했다가 이런저런 6개월 뒤에 보니까 거기는 별로 안 좋았더라. 이런 바닥의 경험만 남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 나올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입장은 세 계층의 사람들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누가 문제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니 잘 보면 아빠를 만족도를 높여주면 여기 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사람들의 서비스를 확 올려주고 여기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비스를 잘 설계해서 쉽게 가보면 전반적으로 입장하는 프로세스에 서비스를 좋게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쪽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애가 노는 동안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서비스, 대체 프로그램들을 넣어줘서 봤더니 뭐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게 잘 쉬다 오더라. 애들도 기뻐하고 아빠도 기뻐하고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보통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자 그러면 애들한테 더 초점 맞춰서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더 추가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로만 보면 뭐만 하면 돼? 아 애들 건 된 거야. 뭐만 고쳐? 부모를 위한 놀이시설, 부모를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해서 이걸 높이는 거. 되게 과학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게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케이스예요. 케이스인데 페르소나를 설정하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박시장입니다. 박시장. 네, 박시장 맞아요? 이분이 누구죠? 저는 강다니엘인가 뭐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죠? 이분도 있어요. 다 연예인인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그냥 공부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TV도 안 보고 막 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페르소나를 이렇게 설정한 거죠.
박신양 형은 뭐냐면 패밀리 프레드 해갖고 이름이 프레드라는 가칭을 준 거예요. 가족 휴양형. 30대 후반의 남성,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호텔 패키지 이용 경험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객실 예약을 하는 타입이 박신양 같은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30대 후반에 가족들이 놀러를 어디로 가냐? 호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페르소나가 있어요. 첫 번째 고객 유형. 두 번째 고객 유형 강다니엘. 강다니엘은 뭐냐면 30대 미주혼 남성이에요. 한 30대 초반 되겠죠? 이 사람은 언제 하냐? 주로 평상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날.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벤트 아니면 무슨 행사 이벤트를 때 호텔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가격보다 서비스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이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결혼할 때 20대 여성은 주로 이 호텔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평소 때 이용 안 하다가 주로 결혼식 대상지의 후보로 호텔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 물론 이제 호텔 이용한 고객층은 다양하지만 핵심 타겟 고객이 이렇게 세 사람 유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A 유형, 두 번째 B 유형, 세 번째 C 유형. 그러니까 요거에 초점 맞춰서 뭘 그리냐?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샘플 보면 페르소나가 이렇게 됩니다. 가족 휴양형 박신양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이름, 나이, 성별, 결혼, 직업, 가족사항, 연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인터넷 수익용도랑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특별히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인터넷 접수 때문에 이걸 넣었는데 이건 없어도 돼요. 상황에 따라 여기가 바뀔 수도 있죠. 기본 정보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신상 정보가 있어요. 신상 정보.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휴식하고 주말에는 주로 가족과 보내고 가족과는 주로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 아이들도 같이 만족해야 되고 아이들이랑 재미 요소도 있고 부모님이랑 재충전 요소도 있고 여행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여행지에서는 렌트라는 물고 그래서 호텔 패키지 주로 자주 이용하는 고객 타겟부를 이렇게 신상 정보입니다. 이 사람의 욕구 쉽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검색하고 객실 예약도 하고 호텔 내에 있는 다양한 부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호텔 투어, 가족 호텔 투어를 많이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박신양 케이스를 이렇게 고객 여정 맵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중에 낮게 나온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를 찝어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개선을 해요. 업무 동선도 이렇게 바꾸고 비싼 빌려서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늘릴 거 늘고 아까 이해하듯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LH 소셜벤처 워크숍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서 핵심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뭔지도 잡아내고 여기 페르소나도 그렸네요. 이 페르소나 사람이 아니네요. 여기도 보면 누가 페르소나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들 거쳐서 가더라.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 좀 이따 작성할 건데 이런 작성하는 틀에다가 사진 그리고 아까 박신양 씨 케이스처럼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넣고 여기 보면 뭐 이런 나이부터 기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신상 정보 니즈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작성한 걸 기반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게 고객 여정을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할까 요거를 분석하는 툴로 쓸 것입니다. 이제 앞타임 수업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해서 첫 번째 고객 여정 지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